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동기 발전기 뭐 많이들 공부하시죠. 뭐 원리에 대해서는 뭐 저 말고도 뭐 다른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설명을 잘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뭐 처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 수학 공부할 때도 집합, 예, 정말 어, 잘하시죠, 다들. 왜냐, 예, 처음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기 기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동기 발전기 많이들 뭐 변압기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뭐 제 기준으로는 뭐 여담입니다만 좀 변압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따져줄 것도 상당히 많고요. 변압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처음 생각할 때 변압기가 정직이지 않습니까? 정직이. 정직이라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각 결선마다 나타나는 그런 성질도 다 다르고요.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처음에 배울 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변압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변압기부터 뭐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정직이가 아닌 이제 회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동기기부터 많이들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뭐 동기기 원리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좀 공부를 하시면서 유기 기전력에 대한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차이에 대해서 좀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이번 강의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 기전력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 두 가지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번식과 이 2번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이걸 좀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십니다. 꽤 계셔서 제가 이 식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고, 예, 왜 어떨 때는 1번을 쓰고 어떨 때는 이런 2번식을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원리는 약간 좀 뒤로 하고 조금 어느 정도 원리가 좀 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두 식을 언제 쓸까 좀 고민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동기 발전기 일단 대략적인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가정은 60Hz, 3600 RPM이죠. 3600 RPM 그리고 60 RPS. 잠기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장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암깁니다. 모든 게 다 암기지만 어떤 분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서 그냥 한 번에 뭐 버벅대지 않고 자기만의 논리가 아니죠. 어떤 치밀한 논리에 의해서 답안지를 쭉 작성하신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논리가 좀 떨어져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분이나 저분이나 다 동일하게 다 암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암기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건 반드시 암기입니다. 60Hz일 때 3600 RPM을 돌고 이거는 60초당 60번을 도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 할 때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쓰는 가전 제품이나 기기들은 60Hz를 가정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60Hz 아주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3600 RP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동기기가 있을 때 요거 있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예, 이런 철심에 제가 직류 회로를 걸어주겠습니다. 직류 회로요. 직류 회로를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이 도선 보이시죠? 도선에 뭐 여자기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직류 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설명상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직류 여자를 한다고 제가 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원분을 이렇게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주면 전류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겠죠. 전류가. 그렇죠. 이게 뭐죠? 계좌 전류일 겁니다. IF라고 하죠. 이 F는 필드입니다. IF 필드.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고 다시 이쪽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뒤로 타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자속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자석이 이 축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 이거 점선 보이시죠? 점선. 점선에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t는 0초일 때 이게 바로 이곳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2번식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쓰게 되는 거냐면 이 도체 보이실까요? 요 도체 이 A와 A 다시 그리고 이렇게 박아놓은 도체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요 도체, 요 노란색 도체 이게 바로 전기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d파이 dt라는 이 식을 적용해 준다는 것은 이 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면적 보이시죠? 요 면적 보이시죠? 요 면적 기준입니다. 이걸 쓸 때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t는 0초일 때 도체가 이렇게 주어졌죠. 저희 처음에. 그럼 자속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이 도체 면적에 대해서 이 자속은 최대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 t는 0초일 때 이 자속은 이 자속 이 맥스가 될 겁니다. 이 파이에 대해서 단 어떤 기준이다? 이 도체 면적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러면 이 1번식은 언제 쓰냐라는 겁니다. 이 1번식 같은 경우에는 도체 기준입니다. 이 도체요.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이 도체가 구성하는 이 면적이 아니라 도체가 이런 식으로 박혀져 있으면 여기 보시죠. 이 A라고 제가 표시한 이곳, 여기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파이가 이 자석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느끼는 이 친구, 이 도체가 느끼는 B값, 자석 밀도죠. 값이 있을까요? 없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없죠. 이 친구가 느끼는 자석 밀도는 어떻게 된다?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B입니다. 그리고 T가 제가 아까 60Hz를 가정을 해줬기 때문에 240분의 1초 뒤에는 아마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이 도체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가 있을까요? 없죠. 파이가 이런 식으로 도체가 맞닿아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파이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 기준으로는 240분의 1초 뒤에 0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대신에 이 도체 보이시죠? 이 도체가 느끼는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죠? 최대가 되게 될 것이죠. 이 상태에서 자속이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도체가 느끼는 자속 밀도는 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120분의 1초 뒤에 아까 이 친구가 0초일 때 여기 있었고 회전해서 이렇게 갔고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이 면적이 느끼는 건 어떻게 되죠? 아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줬으면 반대편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속이 최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면적 기준으로. 이 도체 면적 기준으로 해서 아까는 이 방향으로 최대가 됐고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최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체 면적이 느끼는 걸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찍어주게 되겠죠. 대신에 요 도체 보이시죠? 요 도체가 느끼는 건 어떻다?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속 밀도가요. 그렇죠? 도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자속이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도체가 느끼는 건 직관적으로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속 밀도가. 그래서 요 위치에 찍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d파이 per dt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 2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이 t는 0초일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제로죠. 그래서 전압의 값은 유기기전력의 값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그리고 요 위치일 때 기울기가 최대가 될 것입니다. 240분의 1초일 때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기 때문에 이 유기기전력의 값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값으로 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요 위치일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기울기가 0이 된다. 그래서 요 위치에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봅시다. 그렇게 되면 유기기전력 2는 파이보다 마이너스 90도 어떻죠? 뒤지고 이 유기기전력 2는 B와 동위상이다. 동위상이죠. 보시죠? 동위상이죠. 도체가 느끼는 자속 밀도와 이 유기기전력의 값은 동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이 둘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유도 전동기나 뭐 직축 리액턴스, 뭐 횡축 리액턴스 설명을 드릴 때 2번 식은 많이 쓰지 않고 제가 요 식 있죠? 요거 아주 많이 쓸 것입니다. 뭐 1번과 2번 식의 차이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유기전력 2를 발생시키는 거지만 기준을 도체를 두냐, 도체가 구성하는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두냐에 따라 이제 좀 적용하는 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혹가다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죠. 왜 자속 밀도와 유기 기전력이 갑자기 어쩔 때는 왜 동 이상이 되는데 자속 밀도와 파이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너무 헷갈린다 처음부터, 이런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강의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